자, 오늘 이제 12월 23일입니다. 이 김광현 선수와 관련된 이야기, 드디어 또 이제 팬그래프, 뭐 연례 행사죠. 이 짐브로스키가 고안해낸 프로젝션, 이 집스 프로젝션에서 이 김광현 선수의 내년 성적이 또 예측이 되었는데요. 이 생각보다 뭐 항상 뭐 보수적으로 나오는 이 수치이기 때문에 조금 실망스럽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거 한번 짚어보고 저희가 생각하는 내년 이 김광현 선수의 성적 어느 정도일지까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이하게도 이제 김광현 선수가 FA인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2020 시즌 버전을 공개할 때 김광현 선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2 시즌, 네,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예, 네.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랬을 때 성적이 108.2이닝 동안 7승 7패, 평균 자책점 4.39. 9이닝당 탈삼진은 7개이고 9이닝당 볼넷은 3.1개이고 9이닝당 피홈런은 1.2개. WL로 봤을 때는 1.0승을 기록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27경기 22선발이면은 한 5경기 정도는 이제 또 불펜으로 등판을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경기들은 부상으로 결장한다고 가정을 했겠죠. 풀 시즌을 뛰지 못한다고 또 일단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올 시즌 성적이랑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뭐 경기 출전이라든지 선발 등판 횟수, 이닝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그래요? 뭐 평균 자책점은 소폭 상승, 뭐 볼삼미는 조금 더 좋아졌지만 이제 피홈런이 조금 더 늘어날 그렇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한 거죠. 김광현 선수의 평균 자책점이 거의 1점 늘어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1점이 아무래도 이제 중립구장을 가정을 했을 테니까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수비진에 의해서 좀 혜택을 봤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 세부 지표만 봤을 때는 올 시즌과 크게 차이가 없지만 ERA에서만 크게 좀 차이가 나는 이유, 뭐 역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광현 선수가 ERA와 FIP 차이가 좀 큰 선수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프로젝션 같은 거는 선수 고유의 성적 혹은 이제 선수 고유의 실력을 이제 기반으로 이제 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프로젝션이잖아요. 그렇죠. GIPS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성적에 가중치를 크게 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 진출 후 2년 동안의 성적을 기반으로 산출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올 시즌과 굉장히 비슷한 유형의 점수가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이 4점대 평균 자책점, 이 2년 동안 2.97, 아니 2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한 선수에게 내년 시즌 4.39의 평균 자책점 조금 높은 게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프로젝션이라는 이런 지표의 특징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측정을 한다. 그러니까 김광현 선수가 한 번도 프로젝션보다 높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한 적이 없었고요. 그렇죠. 진출 당시에도 그랬고,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거 보면은 기분이 나쁜데 네. 실제 성적은 프로젝션보다는 좋게 나온다는 거. 이 왜 그러냐면은 프로젝션이라는 거는 보수적으로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맞출 가능성이 높게 설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세팅을 해놓으면은 그거보다 크게 평균 자책점이 높을 일은 없잖아. 그렇죠. 낮으면 좋은 거잖아. 낮으면 좋은 거고. 그런 식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이제 프로젝션에 틀렸을 때 좋은 쪽으로 좀 선수들이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해석을 할수 이렇게 있죠. 산출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그냥 공식에 있어서 이게 때려 박는 거잖아요. 이 산출하려고 맞습니다. 한다면. 이게 어떤 칼럼니스트가 이렇다고 그냥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매겨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김광현 선수가 거둔 성적을 가지고 어떤 수식에 넣어서, 그러니까 김광현 선수가 아니라 다른 선수가 김광현 선수랑 똑같은 성적을 기록했을 때 그냥 거기다 넣으면 그렇게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딱히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다. 뭐 선수 말씀을 드릴 수 유형이라든지 있겠죠. 아니면 뭐 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함께 가중치를 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공식에 의해서 나온 성적이기 때문에, 야, 이 짐브로스키 이놈이 김광현 싫어해서 4점대 찍었네, 이게 절대 아니라는 그렇죠. 점 일단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 김광현 선수가 뭐 저희가 지난번에도 전해드렸다시피 SI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업데이트에서도 FA 랭킹 16위, 이제 선발 투수로서는 커쇼, 로돈, 피네다 다음으로 이제 선발 탑 4가 됐잖아요, 김광현 맞습니다.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뭐 폭발적인 수요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이유, 이 김광현 선수가 좀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좌완 선발 투수라는 거. 두 번째는 최근 2년 동안 거둔 성적이 뭐 이닝을 떠나서 굉장히 준수했다는 거. 세 번째는 메이저리그 모든 팀들이 선발 로테이션의 뎁스를 신경 쓰고 있고,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연봉을 4천만 달러, 2천만 달러 이렇게 고액 연봉을 받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뭐 불펜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역시 김광현 선수가 여러모로 조금 이 영입에 있어서 쓰임새가 많은 선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필라델피아, 매츠, 캔자스시티, 볼티모어, 뭐 제가 쭉 세어봤더니 지역지나 아니면 뭐 팬그래프, 뭐 디어슬레틱 이런 걸 다 합해봤을 때 10개 구단 정도가 김광현을 원할 것이다, 혹은 이제 영입을 추천한다 라는 팀들이 무려 10개 구단이나 됐어요. 괜히 FA 랭킹이 높은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김광현 선수가 지난 2년 동안 그만큼 이 고생 속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록한 덕을 보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맞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 팬그래프의 예상과 달리 이제 우리가 어떤 정도의 성적을 기록할지도 한번 예상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9이닝당 피홈런이 물론 올 시즌에는 9이닝당 1개가 넘는 홈런을 맞긴 했었지만 네. 김광현 선수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종합했을 때 잘하는 것 중 하나, 약한 타구를 유도해내는 거, 그러니까 배럴 타구를 최대한 덜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내년에 한 살 더 먹기 때문에 프로젝션은 이런 부분도 당연히 반영을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9이닝당 피홈런이 1.2개라는 거는 너무 나간 수치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프로젝션에서 그동안 홈런을 적게 맞았고 그동안 홈런이 뜬공 대비 홈런이 적으면 더 다음 시즌에 많이 맞을 거야 라고 이제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높게 나온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평균 자책점이 세인트루이스를 벗어나더라도 갑자기 4점대 중반으로 뛰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광현 선수의 뭐 땅볼 유도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장타 억제 능력 같은 게 저는 허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맨 처음 첫 시즌 때 김광현 선수가 1점대 평균 자책점 찍고 막 그럴 때 많은 분들께서, 그리고 특히 이제 세이버 매트릭스 스탯 같은 거, 세이버 스탯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거 분명히 이제 또 시계 한번 온다, 시계 한번 털릴 때가 온다, 이렇게 한 시즌 내내 고사를 사실 지내다시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렇죠. 결국에는 이 시즌 1점대로 마치게 됐잖아요. 맞습니다. 이 세이버 매트릭스 스탯으로만 이 볼 수 없는 부분이 이 김광현 선수에게는 어느 정도 있었었다. 이 다음 시즌에도 그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건강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김광현 선수가 올해만 부상자 명단에 3번 등재가 됐잖아요. 물론 팔꿈치라던가 커다란 이슈가 있는 부위는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뭐 배가 아픈다던가 이런 좀 자잘한 잔부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건강한 몸 상태에서 뛴다면 기대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근 2년 동안 성적이 김광현 선수의 베스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내년에도 저는 뭐 건강하기만 하다면 ERA 평균 자책점 한 3점대 중반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광현 선수가 팀을 좀 잘 골라가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만약에 뭐 볼티모어라든지 이런 필라델피아라든지 이런 구장도 타자치나 구장에다가 수비도 좀 잘 도와주지 못하는 팀에 간다면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4점대 평균 자책점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좀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는 만약에 너무 센 팀에 갔을 때에도 선발 보장을 못 받으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좀 불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좀 타자 구장에다가 약팀에 가면은 평균 자책점이 높아질 것이고 좀 센 팀으로 가면은 평균 자책점은 낮아지지만 선발 등판 기회가 좀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김광현 선수가 잘 선택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을 해봤을 때 캔자스 시티가 딱 선발 그 정도 될 수 있으면서 구장도 투수 구장이고 수비들도 잘해. 이러면 김광현 선수 얼마나 행복할까. 게다가 이 미주리주에 있으니까 뭐 크게 이제 옮기지 않아도 되고.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네소타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미네소타 너무 추워서 안 돼요. 추워요? 너무 춥잖아. 사실 미주리주라서 캔자스 시티도 만만치 않게 추운데. 그런가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김광현 선수의 내년 성적 예상, 이 프로젝션과 함께 저희의 예상도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내년에 김광현 선수가 어떤 성적을 거둘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또 댓글을 통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또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또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